안녕하십니까, 김철입니다. 한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3강의 두 번째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미시경제학의 10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의 제목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세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수요가 무엇인가, 공급이 무엇인가, 가격이 무엇인가. 제 4원리에서 제가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바꿔 먹음으로 인해서, 바꿔치기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이익을 보는 것을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교환하는데 한 재화와 서비스가 있으면 좋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 필요를 수요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것이 공급이라고 하고, 서로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서로 만나가지고 교환을 할 때 바꿔치기 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펜 하나면 펜 하나에 1,000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가격이라고 할까? 프라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제5원리 한 시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사전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수요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이 책 한 권이 사람마다 얼마큼 필요한지, 이 펜도 얼마큼 펜 하나를 필요로 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이 가격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보이지 않지만 가격은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급이라 하면 교환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 이거를 공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요를 다 모으면 그게 수요량이 되고, 공급을 다 모으면 공급량이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뭐라고 하는, 수요가 많으냐 공급이 많으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살펴보면 demand, supply. demand라고 하는 것은 willingness and ability to purchase a commodity or service. 어떤 재화나 용역을 사고자 하는 마음, willingness. 그죠? 사과 하나를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저거 나 1,000원어치 먹고 싶어. 어떤 사람은 500원어치 먹고 싶어. 다 다릅니다. 난 사과 맛없어, 재미없어.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supply,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the act or process of filing a want or need.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공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하는 사람은 소비자, 공급하는 사람은 생산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얼마예요? 하면은 이거는 얼마예요? 가격표, 그러죠. 가격표가 없죠. 값어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price 또는 value라고 이야기합니다. price라고 하는 거는 the amount of money given or set as consideration for the sale of a specified thing. 어떤 특별한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붙여진 가격을 price라고 한다. 그다음 value, monetary worth of something. 어떤 것의 가치, 돈으로 따진 가치를 value, market price, 시장 가격. 이것을 value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력 시장에 나가면 하나의 재화와 서비스로서 간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급자, 생산자로서 참여할 때 여러분들에게 매겨진 가격표가 되는 거예요. 시간당 가격. 월달 가격은 뭐예요? 월달 가격은 월급이 되고, 연간 가격은 뭐예요? 연간 가격은 연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가? 결국 이 교환의 원리인데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가 공급자가 어디서 만나냐면 시장에서 만나요. 요즘은 옛날엔 시장이 뭐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어디 시장, 어디 시장,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했지만 요즘은 그 시장이 다 어디로 와 있어요? 인터넷 속으로 다 와 있어요. 인터넷 속에서 옥션, 쿠팡이 엄청 이번에 대박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마존, 이게 다 시장이 되는 것이죠. 그 시장에는 누가 있느냐? 소비자가 있고 생산자가 있고 정부도 참여를 하게 돼요. 정부는 기본적인 역할은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반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심판의 역할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산자의 역할도 하고 소비자의 역할도 합니다. 공공서비스, 국방, 경찰 이런 것들은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학에서 앞으로 굉장히 오래도록 배워야 될 문제입니다. 소비자로서는 정부도 써야 된단 말이죠. 물건도 써야 되고 정부가 쓰는 물건을 이렇게 사들이는 기관이 어디냐? 조달청이에요. 대전에 있는 조달청. 제 친구가 지금 조달청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소비자의 역할을 할 때 쓰이는 필요한 모든 물건을 사들이는 것이 조달청이죠. 그래서 정부는 생산자의 역할도 하고 소비자의 역할도 하고 심판자의 역할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도 일하러 회사에 나가서는 생산자이고 인터넷 앞에서 물건을 살 때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경제학, 특히 이거는 큰 숲에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나무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니까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의 특징은 뭐냐?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제한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만족이 가장 클까? 예를 들면 펜이 5개가 있어요. 어떤 펜을 사는 것이 내 마음에 정말 들까? 하고 다 써보고 비교해보고 가격도 보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자들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냐면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봐요.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또 한번 그 종이에다 이렇게 써보 뭐예요? 이거는 품질을 알아보는 거예요. 품질. 화장품도 그래서 샘플이 나오는 거죠. 샘플 한번 탁 써보고 가격 대비 효능 또는 성능이 얼마나 좋은가. 이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 그래서 소비자는 가성비를 따져서 자기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진리입니다. 소비자들은 가성비를 따져서 소비를 하더라. 그럼 생산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생산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 이거죠. 생산자들을 한번 잘 관찰해 봤더니 다 미시경제학이에요.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사장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해요. 그럼 이윤은 어디서 나와요? 물건을 판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이윤이 나와요. 이 펜 하나 만드는데 지금 가격이 시장에서 1,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나는 이거를 근데 공장에서 500원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거 하나 팔릴 때마다 이윤이 500원씩 생기는 거죠. 학교 앞에 짜장면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에 판다. 근데 내가 그거를 5,000원에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팔릴 때마다 내가 5,000원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윤을 높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광고 선전을 하고. 그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원가를 줄여야 돼요. 그렇죠? 이 펜 같으면 플라스틱 비용 가장 싼 데 가서 사와야 돼요. 짜장면 같으면 짜장면과 그 짜장면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가장 싸게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장을 가는 거예요. 새벽 시장은 대부분 도매 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덩어리로 판다고 해서 홀세일이라고 그래요. 도매 시장에 가서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원가를 낮추는 만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건을 많이 파는 만큼 이윤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 사실은 가격을 높게 매기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을 높여서 사람들이 안 사면 그때는 또 말짱 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높일 수 있는 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독점력이라고 해요. 독점력.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 만들어. 그러면 내가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업체는 독점력을 만들어서 높은 가격을 매기려고 하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원가를 절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아까 심판의 역할도 하지만 또는 생산자, 소비자로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정부의 목표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만족해야 돼요. 국민이 만족하는 것을 다른 말로 public interest, 공익이라고 해요. 공익이라고 그래요.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는 가능한 한 물건을 싸게 사야 되겠죠. 그렇죠. 좋은 제품을 싸게 사야 되고. 그렇죠. 공무원들은 국민이 만족할 만큼 행정 서비스를 잘 제공해 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때만 그렇게 해요. 국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공익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실제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LH에서 땅 투기하는 공무원들이 땅 투기하는 거 있던 걸 보죠. 이게 어떻게 공익이 극대화예요? 공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이거는 사익의 극대화예요. 자기 주머니에 돈으로 in my pocket,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보와 권력을 이용해서 국회의원들도 다 그래요. 공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익의 극대. 시장에서는 효용 극대화, 이윤 극대화는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돼요. 그러나 정부 부문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주인은 국민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국회의원들이 하잖아요. 그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해요. 주인 대리인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것도 저 뒤에 가면 1시간을 따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월급을 거기서 받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그런데 경찰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민들이 안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 내 주머니에 돈을 넣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생산자 중에서도 주인 대리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진짜 주인을 회장이라고 하죠. 월급쟁이 사장은 그 회장, 주인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주인이 안 보고 있을 때는 그 월급쟁이 사진도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워넣으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대표이사들한테 인센티브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회장, 주인의 욕구에 맞게 행동을 하면 그만큼 너 돈을 더 줄게. 이런 성과금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시장에서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은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공된 물건의 양보다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가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 초과라고. 수요 초과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수요가 떨어져 인구가 다 사람들 줄어가지고 돈도 없고 사람들 돈도 없고 인구도 줄고 그러면 다시 아파트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급과 가격과의 관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걸 공급 초과라고 합니다. 초과 공급. 근데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가격과의 관계가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빨강색 커브로 되어 있는 게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겠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더 늘어나요. 가격이 낮아지면 사람 싸졌대. 우리 저거 사러 가자 하고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공급은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가격이 올라갈 때
그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가면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시장 가격, P 스타로 표시되어 있고 Q 스타로 표시되어 있는 그때의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게 돼요. 이 가격을 우리는 시장 가격, 수요와 공급이 만났다 그래가지고 교환 가격 또는 뭐라고 그래요? 균형 가격,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퀴리브리엄. 그래서 균형 가격, 이렇게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사탐 시간에 다 이런 원리를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형성된 이 시장 가격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것들 마지막 살펴보고 끝날 텐데요. 공정 가격이라 하면은 한국에서 공정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정했다. 정부가 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걸 공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기획재정부, 국가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요.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를 공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공정가격이고, 요 밑에 있는 요 정은 바를 정자, 이건 정할 정자고 이건 바를 정자입니다. 그것이 정말 정당한가? justice 하느냐. 그래서 공적으로 정했다고 하는 건 official price라고 하고,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하는 거는 fair price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회적 수준에서 정당한 가격이냐 이렇게 하는. 우리의 관심은 요 fair price에 있습니다. fair price를 롱먼 비즈니스 딕셔너리에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the amount of money that is reasonable to pay for share and bonds. 주식이나 본드, 채권의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을 fair price라고 한다는 거죠. compare market price.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 변하는데 정말 이게 얼마나 정당한 reasonable.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 요즘 뭐 주식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리즈너블한 가격인가, 또는 앨런 머스크가 경영하는 그 테슬라 가격이 정말 공정한 가격인가, 이거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시장 가격은 매일매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주식시장 여러분들 관심 가셔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맨날 삼성전자 가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삼성전자의 공정한 페어 프라이스는 얼마일까? 이거는 기관마다 추산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가격이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우리 청년 시절에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좀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버는 돈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고생해서 버는 돈인지 조금이라도 느껴보려면 여러분들 노동을 직접 투입해서 그 최저임금이라도 받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편의점 이런 데 가서 하게 되면 거의 최저임금 받습니다. 그래도 이 문재인 정권 때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때 6,000원 하던 것이 지금 8,720원까지 왔죠. 물론 국정 과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라고 하죠. 공약은 시간당 임금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8,720원, 1.5%밖에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하루 8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제 한다고 하면 월급으로 따지면 182만 2,480원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용돼서 한 달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가보건복지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이 앞에서 이야기한 공적으로 정하는 official price가 되겠어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마켓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마켓 프라이스로 간다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한다면 최저임금은
실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임금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수요와 공급으로 따질 때 1시간 그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공급자가 경쟁을 붙여요. 가지고 10,000원에 일할 사람 하면 100명이 모여들겠죠. 그럼 9,000원에 일할 사람, 8,000원에 일할 사람, 6,000원에 일할 사람, 5,000원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일이 급한 사람은 저는 5,000원에도 일할게요 하고 손들고 들어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5,000원짜리가 마켓 프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는 적은데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죠. 반면에 사람들은 없는데 편의점들이 막 필요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5,000원에 일해서 아니요. 옆 가게 6,000원 준대. 옆 가게 6,000원짜리 다 찼어. 사람이 없어. 그러면 7,000원. 또 사람이 없어. 8,000원. 또 사람이 없어. 이렇게 9,000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무조건 8,720원 이상 줘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편의점 주인은 어떨까요? 많은 편의점들이 요즘 뭐 장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은 편의점들이 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두고 쓰는데 실제 편의점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이 아르바이트가 가져가는 돈보다 적다는, 물론 잘 되는 편의점들은 훨씬 더 많이 벌겠죠. 하지만 잘 안 되는 편의점들도 많아요. 그런 편의점들은 사장이 가져가는 월급이 이 최저임금보다도 못 가져가는, 사장에게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고용주 사장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는 고용인,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해서 이 소득을 늘려준다고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편의점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물론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 많이 주는 것, 특히 또 사회적 약자니까 더 많이 주는 것들 필요하죠. 마음으로야 공감하지만 현실 경제 돌아가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앞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세 집 건너 하나씩 임대가 붙어 있잖아요. 그 뭐예요? 다 사장들이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분들이 다 이제 거기 월세도 못 내고 자기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자기 집이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월세, 한 달에 200만 원 월세 내는 거기를 어떻게 200만 원 이상 벌어야 되잖아요. 그 200만 원 이상 번다는 거 알바비까지 다 주고 200만 원. 그리고 자기한테 가져가는 돈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사업체 때려치고 자기도 알바를 가는 거예요. 알바 가면 깨끗하게 그냥 월급으로 150만 원, 180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변할 때 이 사회에는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경제 돌아가는 원리는 단순히 머릿속에서 도덕적으로 월급이 너무 짜잖아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경기가 나빠졌을 때에는 최저임금도 사실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자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은 꽉 이렇게 막아놓고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일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 높아지는 것이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좋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또 하나의 빈부격차가 되는 거예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규직에 들어간 사람은 막 이렇게 노조도 만들고 잘 살게 되지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 진짜 사회적 약자는 그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줄어드는 대신 정규직 들어간 사람들 완전히 철가방 차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 정규직, 비정규직 정책도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장 속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상당히 이 가격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제 노조들이 주장해서 계속 높이는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미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직장 없는 사람의 입장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야 상당히 뭐 최저임금 다 높게 주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다 자영업자들이 알바 쓰는 그런 업체들은 그 사장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마냥 높아지는 것이 그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원리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제6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